그 친구들은 10중 8구 뭐가 안 되냐면 이 쉬운 걸 안 해서 애들이 성적이 안 오른다니까요. 제가 수학과학 학원을 하고 또 과학 전문이잖아요. 어떻게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과탐은 과목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과목별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저랑 같이 과목별 이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과탐 과목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과탐 과목에 대한 특성부터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 물리학입니다. 물리학 단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리를 잘하고 우리가 기초를 다 잡기 위해서는 물리량과 기호부터 잡아야 돼요. 물리량과 기호를 잡지 않고 많은 친구들이 수학처럼 물리를 접근하는데 그거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겁니다. 내가 수학을 잘하는데 물리를 못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접근하냐면 수학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면 응용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물리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물리는 응용 문제에서 변별력이 나눠지고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잡아야 됩니다. 물리량과 기호를 잡는 게 수학과 다른 물리의 기초가 된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거를 놓쳐요. 왜? 이 공식을 보면 수학이 생각나서 바로 수학으로 접근을 하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물리량이 뭔지 정의를 조금 어려워해요. 가속도의 정의가 뭔지 속도의 정의가 뭔지 진짜로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해가 됐다면 기호, 내가 가속도라고 하는 새 음절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A라고 하는 심플한 기호로 얘기할게, 속도라고 하는 이 음절 대신에 V라고 하는 하나의 기호로 표현할게, 물리와 과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약속이에요. 특히 고등학교 과학에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얘들아, 우리 여기서의 A는 딱 보면 O지?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애들은 A가 뭐였지? 라는 생각에 수업을 계속 놓쳐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구나, 선생님대로 가고 나는 모르겠다라고 물리를 포기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친구들은 10중 8구 뭐가 안 되냐면 이 기호 암기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지 않나요? 이거 쉬운데, 근데 현장에서 보면 이 쉬운 걸 안 해서 애들이 성적이 안 오른다니까요. 그래서 기호를 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도 물리 성적이 진짜 많이 오르는 친구들은 기호부터 암기시키니까 학생들이 그 다음에 빠르게 이해하고 성적이 바로 오르더라고요. 그럼 기호를 외우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더 이상 얘가 왜 A고 얘가 왜 V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바로바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요거까지가 된다면 그 다음에 기본 유형을 직접 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논리가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리의 진짜 공부 시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되게 웃기지 않나요? 학생들이 물리를 어려워하는 거는 이게 어렵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요게 안 됐기 때문에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한다면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딱 봐도 머리가 아픈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들이 기본 유형들을 섞어 놓은 문제들이에요. 내가 이 M이 뭔지도 모르는데, 정의를 모르는데 어떻게 접근해? 왜 우리 아까 기호와 물리랑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기본 유형들을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여기에 있는 기본 유형 3개 정도가 섞여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응용 문제를 봤을 때 기본 유형으로 해체가 가능해요. 물리학 공부법을 좀 정리를 해보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는 이해와 암기가 필수입니다. 두 번째, 자연현상에 적용시키는 훈련을 하셔라. 이 물리량이 자연현상에서 뭘 얘기하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그거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이게 된다면 기본 유형부터 훈련하셔야지 뭐가 됩니까? 응용 문제를 보면 기본 유형들이 몇 개가 섞여 있는지, 어떠한 순서로 되는지 알아차릴 수 있으실 거예요. 그때부터는 물리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게 됩니다. 화학입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1단원, 어려운 단원인데 화학식량 아마 화학 공부하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화학식량 뭐가 있습니까? 원자량, 분자량, 실험식량으로 표현을 해요. 과학 문제집이나 교과서에도 이런 용어들이 적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용어가 뭘 뜻하는지는 알겠어. 근데 분자가 뭔데? 원자가 뭔데? 이온이 뭔데?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화학원을 교수님들이 교육과정을 만들잖아요. 기준은 뭐냐면 그래, 화학원을 공부하면 중등 과학 정도는 다들 알고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화학원에 교육과정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공부 안 한 애들의 마음을 몰라. 중등과학 때 원자랑 분자,
이혼을 정확하게 배우는데 애들은 원자랑 분자랑 이혼을 잘 모르거든. 이것도 모르는데 문제에서는 막 밀도를 구하고 뭐 부피도 구하고 너네가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내가 얘기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밀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밀도를 구하래. 어떻게 이 질량들이 분자량과 연관이 있는지를 잘 이해를 못해. 왜? 중등과학이 안 돼 있어서 그래.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어떻게 알려주냐면 중등과학부터 다시 다지는 거예요. 중등과학에서 기초를 다집니다. 원자가 뭔지, 이온이 뭔지, 분자가 뭔지, 기체한테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어떻게 되고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근데 고등학생 애들 중에서 대답은 못해도 중학교 애들은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중학교 때 배우거든요. 그래서 화학을 공부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과학부터 다시 다져야 돼요. 화학공부법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등과학 기초 다지셔야 됩니다. 내가 화학이 너무 어려워 라고 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2, 3학년 과학의 화학 파트를 공부하시는 걸 추천할게요. 또는 ESC 중등 화학이라고 하는 문제집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중학교 1, 2, 3학년을 통틀어서 화학만 뽑아낸 문제집이에요. 요거를 보시고 다시 화학 들어가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랬더니 애들 화학이 싫었던 애들도 화학이 되게 쉬워졌어요. 두 번째, 왜 배우는지를 몰라요. 이거 화학식량 그래서 배워서 뭐 했을 건데 중학교 과학이 기초가 안 되다 보니까 화학식량을 통해서 우리가 질량을 뽑아낼 거야. 화학식량을 통해서 내가 밀도를 뽑아낼 거야 라고 하는 용어가 안 돼 있으니까 이해도 안 됐는데 이걸 왜 배우는지를 몰라요. 시작 단계에서 우리가 이거를 왜 배우는지 명확하게 하고 그래서 배우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그러면 이렇게 공부해야겠다 라고 하는 학생별로 전략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배우는지를 특히 화학의 1단원은 매우 중요하더라. 세 번째, 마찬가지로 화학도 개념이 됐다면 기본 유형부터 적용해서 응용 문제까지 확장이 가능해야 돼요. 요거는 물리랑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화학에서 애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 공부하고 화학원 1단원 공부하면 정말로 수월해지니까 직접 해보시고 효과 정말 좋아요 라고 한다면 아래 댓글로 써주시길 바랄게요. 화학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리랑 화학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존재하는데 또는 물리랑 화학 같이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같이 하기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물리랑 화학은 공부가 비슷해요. 원자의 구조, 에너지와 열 파트에서도 원자들이 좀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원자들이 조금 나와요. 원자에 대해서. 이런 과목 중에서 화학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량이 많아졌어가 아니라 공부가 겹치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량이 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리랑 화학을 같이 공부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낮추시길 바랄게요. 생명과학입니다. 생명과학, 우리 통합과학 공부하는 친구들은 생명과학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하고 생명과학을 선택하고 2학년, 2학기 돼서 후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생명과학 쉬워요. 이런 부분은 쉽습니다. 하지만 생명과학이 어려워 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가 어려워요. 들어보셨어요? 생명과학은 유전이 어려워 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생명과학 선택한 친구들은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때는 괜찮지만 2학기 중간고사 때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게 다른 물리랑 화학에 비해서도 난이도가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기본 암기 내용 이해 정도로 하더라도 문제 적용이 쉬운 반면에 유전 같은 경우는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 적용을 하는데 이해도 어려운데 적용도 매우 어려울 거예요. 왜? 라고 한다면 일단 중학교 때 생명과학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떤 게 어려웠냐면 유전, 세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 이런 거 어려웠을 거야. 근데 그거 어려웠는데 잠깐 잊고 통합과학 때 이런 거 배우거든요. 이런 거 쉬운 거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학 쉽구나 하고 접근했다가 이거 보고 중학교 때 게 생각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어려운 이유는 중학과학과 연계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 연계되지만 중학과학 중에서 난이도가 높았던 유전 파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안 나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오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놀라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유전 이제 배우기 시작할 때 배우는 거거든요. 중학교 때 배우던 내용을 조금 더 그래프로 보면서 더 난이도 높은 문제로 접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되게 많아졌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수학도 들어가고 중학교 개념도 다시 배워야 되고 라고 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명과학 어떻게 공부할 건데? 라고 하면 똑같아요. 중등과학에서 유전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더라. 너무 어려워. 선생님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고 막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한다 라는 느낌이 드는 친구들은 10중 8구 중학교 과학에 유전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중등 과학에서 유전을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생명과학은 그 유전 말고는 조금 이해되지? 이거 맞니? 라고 하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생명과학의 변별력은 유전에서 나오고 나머지 문제는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 헷갈림 존재하면 문제 바로 까여서 등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용어를 외우셔야 되고요. 문제 풀 때는 평소에 실수 잡는 훈련을 매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 어려운 유전 맞추더라도 실수 하나로 등급이 나뉘는 과목이기 때문에 실수 잡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 많이 하더라도 등급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꼼꼼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특히 생명과학에서는 더 하시길 바랄게요. 지구과학입니다.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천체 부분이 조금 줄어들므로써 조금 수월해진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조금 헷갈리게 많이 출제하시거든요. 지구과학 보면 아마 통합과학이랑 많이 비슷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에는 매우 어렵지 않고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과목이고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고민이 지구과학의 개념이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성적 안 오르는 건 뭐냐면 여기까지 됐는데 성적이 안 나와 라고 하는 친구들이 진짜 10명 중 8명 실수 때문에 자꾸 성적이 누락되는 거예요. 생명과학이랑 마찬가지로 실수 하나만으로 등급이 떨어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평소에 실수 안 잡고 난이도 높은 문제만 풀게 된다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특히 지구과학은 난이도 높은 문제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실수를 잡는 훈련,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시고 내가 실수가 잡혔다 라고 하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물리랑 화학이랑 조금 다르죠. 물리랑 화학은 유형이 완성이 되면 난이도 높은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특히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난이도 높은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수 잡는 게 더 먼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과학은 거의 통합과학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만 아셔도 지구과학 공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중학교 때 이제 배웠던 내용이 고2 때 이제 올라오면 통합과학에서 70% 정도가 연계된다고 하는데 중학교 때부터 그러면 같은 과목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하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열심히 하지 않아도 통합과학 때는 괜찮아요. 제가 교육 현장에 있을 때 통합과학 공부하면서 중등과학을 공부 안 해서 통합과학 성적이 많이 안 올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통합과학 성적은 잘 나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돼서 원과목 있죠. 통합과학은 잘 나오는데 원과목 성적 안 나와 라고 하는 친구들은 10명 중 8명은 중학교 과학 때문에 발목이 잡힌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과를 갈 거고 물화생지 원과목을 선택을 할 거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중학과학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건 저의 노하우입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뭐가 부족한지, 중학교 과학에서 뭐가 부족한지를 체크를 하고 그거를 공부를 시키고 이해를 하게 도우니까 그 친구들이 과학에 대한 어려움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중학교 과학이 매우 중요하니까 특히 이과 갈 친구들은 너무 중요하니까 중학과학 한 번씩 리뷰하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물화생지로 나눠지잖아요. 이 중에 세 과목을 선택하고 공부를 하는데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고 공부 비율이나 이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거 질문 많이 들어와요. 아마 이과 갈 친구들은 과학 과목 안 그래도 어려운데 고등학교 2학년 되면서 과학 과목이 거의 3배로 늘잖아요. 그래서 시간 배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데 세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많이 선택하더라고요. 물, 화, 지 또는 생 또는 화, 생, 지 이렇게 선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물리화학이 확실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물리화학을 2개를 가져가는 친구들은 평소에 물리랑 화학에 대한 문제풀이, 훈련을 정말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셔야 돼요. 어떤 공부법이랑 비슷하냐면 이 두 과목은 수학과 비슷해요. 수학과 비슷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수학처럼 접근을 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 지구과학은 개념 이해, 시간 배분은 여기를 한 8에서 9로 두시고 이 정도 두셔도 내신 대비할 때는 수월할 거예요. 하지만 1학기 중간 이후부터는 물리화학은 조금 수월해지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비슷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게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선택하는 친구들도 꽤 많거든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난이도 높은 과목이 화학에 있어요. 그래서 화학에 평소처럼 문제풀이 훈련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처럼 화학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1학기 중간고사까지. 근데 2학기 중간고사 때 생명과학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유전.
난이도 너무 높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을 정말 잘 보내셔야 돼요. 여름방학 때 생명과학의 비중을 늘리시고요. 왜? 유전 공부해야 되니까. 여름방학 끝나면 2학기 중간고사 시작하잖아요. 여름방학 때 생명과학 비중을 확실히 올려주시고, 마찬가지로 여름방학 때 화학도 공부하셔야 돼요. 화학은 2학기 기말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살짝이라도 여름방학 때 화학 개념을 끝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신다면 특정 과목만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닌 골고루 성적이 잘 받는 친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은 이 정도 시간을 배분하세요가 아니라 시기별로 맞는 시간 배분이 존재하니까 꼭 고민하시고 시간 배분 잘하는 학생들이 되길 바랄게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해체해서 단원별로 본다면 생각만큼 어렵지 않고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고, 시기별로 어떤 과목을 조금 더 강조하는지 이러한 과목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암기를 좀 열심히 한다든지 유형을 적용한다든지 다양한 접근법이 있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공부 플랜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봬요. 안녕.